서울시가 시행하는 교회 첨탑 철거 지원 사업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교회 십자가가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1차 정례 회의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동국가 난민 아동 청소년에게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한국 아트미션의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정기 수요 시위가 30년째 이어지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들을 연대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태풍에 대비해 사고 위험이 있는 교회 첨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정 종교 특혜 논란까지 지적되고 있어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서울시에서 철거된 십자가에 대해 재설치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예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교회 7,9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홍보물까지 배부해 철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위험한 교회 첨탑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지만 이후 재설치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태풍 전에 하려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하고 위험한 첨탑은 정비를 해서 시민 안전을 지키려고 시작을 했어요. 재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어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고 지붕과 간판이 쓰러지는 등의 태풍 피해는 약 1,800여 건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 첨탑 붕괴는 2건에 불과합니다. 4일 전엔 서울의 한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위험시설에도 동일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지 묻자 서울시는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 집중을 해서 점검하는 거로 돼 있고 아직 골프장 첨탑 그거는 조사할 계획은 없어요. 골프장은 원체 돈이 많고 영업하는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비를 해야지.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서울시의 발언이 무색하게 골프장 등 모든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설치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등급을 낮게 받을 경우 교회 십자가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목회자들은 걱정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태풍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재설치하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 맞고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만약에 기독교 탄압의 의미라면 단순하게 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교회 연합체나 지도자 측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서울시의 전수조사. 왜 교회 첨탑만 해당되는지 무엇을 위한 철거인지 각 교단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예리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대표자 협의체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디아네주교 장로의 합동총회 주관으로 진행됐는데요. 회의 과정이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기독교 연합기관의 통합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첫 정례 회의입니다. 교단장 회의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대표자 협의체로 한국교회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23개 교단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예배 회복과 코로나19 방역 단계, 차별금지법 대책, 기독교 연합기관의 통합 등을 논의 주제로 설정했지만 시간 관계상 기독교 연합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주제는 한국교회가 이미 활발하게 논의하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취재진의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사후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는 한교총을 비롯해 한기총, 한교연 등 연합기관 통합에 대한 결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며 교단장들의 뜻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교단장님들의 마음이 같이 모아졌다는 걸 오늘 확인했고요. 전성기 때는 연합이 별 필요 없습니다. 잔치하기 위한 연합이죠. 그러나 지금 세특기 때는 위기에는 반드시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한편 교단장 회의 후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한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에는 모두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추후 다시 채택하기로 하면서 결국 이날 성명서 채택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전과 재해 등을 겪은 난민들은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이유로 난민 아동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단체가 중동국가 난민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조명이 켜진 스튜디오에서 미술교사의 수업 녹화가 한창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먼저 영어로 번역된 뒤 아랍어와 같은 제3국 언어로 2차 번역됩니다. 교육 영상은 현지인의 목소리로 녹음 작업을 끝마쳐야 완성됩니다. 문화예술선교 NGO 한국아트미션의 미술교육 영상 제작 과정입니다. 난민 아동 청소년이 예술 교육을 통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게 주요 사역 중 하나입니다. 2015년 요르단에 있는 난민 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소외된 자를 돌보자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소그룹으로 앉힌 다음에 스케치북이랑 물감이랑 크레파스 주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이 교육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 예술 교육을 통해서 난민의 아이들이 좀 마음을 좀 위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한국 아트미션의 교육 영상은 중동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과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에 있는 난민센터의 요청을 받아 무료로 보급됩니다. 현지에선 영상을 보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미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전문 교사가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선을 긋는 기초부터 차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전쟁 트라우마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이 예술이라는 수단이 정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구나. 억압돼 있는 그런 것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구나. 한국 아트미션은 난민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실현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 대회를 열어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난민 아이들의 그림은 국내 전시회를 통해 교회와 일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완성된 영상은 초급, 중급, 고급 과정. 현재는 명화 시리즈와 일러스트 강좌 콘텐츠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엔 페르시아어, 아프간어, 로힝야어 등 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8개 언어로 완성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정기 수요 시위가 지난 14일 1,500회를 맞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슬픈 시위지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이 수요 시위. 현장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30년째 이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현장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1인 시위로 진행된 이날 시위는 미국과 일본 등 총 14개국에서 1,500여 명의 공동주관인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나의 어린 모르는 걸 데리다가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다가 고상시킨 게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번은 사실 하면 수집해도 필요 없대요. 사죄하기 전에 수집회는 계속 해야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수요 시위는 미야자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1992년 처음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의 행동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요 시위 1000회차 집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 144개, 해외에 32개가 건립되며 위안부 피해 역사를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수요 시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그날까지 집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중 14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일부는 마구 아직까지 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월이 얼마나 기다려줄란지. 수요 집회 참가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할 때까지 수요 집회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신임 사무총장직에 총 7명의 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총회 행정사무처에 따르면 후보 접수 순으로 서류를 제출한 이들은 전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김종성 목사, 전 필리핀 선교사 박명성 목사, 전 세계선교협의회 이사 정병준 목사, 전 총회 국내 선교부 총무 남윤희 목사, 전 WCC 한준희 국내 협력국장 김상만 목사, 전 일산 호수교회 담임 백경천 목사와 전 한국기독공보 편집국장 김보연 목사 등입니다. 이들은 오는 8월 12일부터 선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굿네이버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프리카 식수 위생 지원 사업을 위한 제5회 스텝 포 워터 희망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15일부터 참가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하루 수시간 이상 걸을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현실을 체험해보는 것으로 진행되는 희망 걷기 대회는 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대회명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교재 에코 썸머스쿨 가볼로지 3총사를 선보입니다. 가볼로지는 쓰레기와 생태학의 합성어로 재생 가능한 금속, 유리, 펄프,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활동이나 학문을 말합니다. 교재는 성경인물 솔로몬과 나오미, 야곱이 등장해 올바른 쓰레기 처리법을 배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재가 필요한 개인과 단체는 블로그에 게시된 문서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10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해발 7,900m 지점에서 빙하가 갈라진 틈인 크레바스에 빠졌고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위성 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러시아 구조팀이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이 과정에서 김 대장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파키스탄 대사관은 현지로 영사와 직원을 급파하는 등 구조 지원에 나섰으며 수색 작업에 파키스탄 군 소속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청해 부대원들이 20일 저녁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뤄진 전수검사에서 장병 301명 가운데 247명이 확진됐고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부대원의 82%로 단일 부대로는 최대 규모 감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3년 길었고 기대 수명이 84.4년인 일본보다는 1.1년 짧았습니다. 2018년 기준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명의 2배를 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100만 원, 쌍둥이 등 다자녀일 경우에는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금 사용 기간을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항목도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륙별로는 6대주 가운데 처음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도 1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은 유럽의 누적 감염자가 2,500만 명이 될 때까지 350일이 걸렸는데 이후 5천만 명이 될 때까지는 194일이 소요됐다면서 8일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이날을 자유의 날로 명명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해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시골 초등학교 출신의 좌파 후보 페드로 카스티오가 당선인으로 확정됐습니다. 페루 국가선거심판원은 지난달 6일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진 지 43일 만인 현지 시간 19일 카스티오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스티오는 당시 투표에서 50.12%를 득표해 우파 후보 게이코 후지모리를 4만 4천여 표 차이로 제치고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카스티오는 오는 28일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을 거론하며 페이스북을 맹비난해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의 페이스북 관련 질문에 백신 반대주의자 12명이 페이스북에 백신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디지털 증오에 대처하기 위한 비영리 센터, 디지털 증오 대응센터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급락하며 한 달여 만에 개당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6% 가까이 하락하며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한 개당 약 2만 9천 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2일 급락하면서 3만 달러를 밑돌아 지난 1월 27일 이후 최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서울시가 교회 첨탑 안전 점검 후 철거를 돕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특혜 같아 보이지만 교회 첨탑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철거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교회의 의사도 존중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